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충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우리 시장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이제 하락이 진짜 다시 시작된 건지 아니면 반등의 기회가 한 번쯤은 더 남아 있는 건지 오늘의 코인에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특히나 2%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날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과 금까지 동시에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패닉 모드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금과 채권까지 흔들린다는 건 이제 투자자들이 기댈 수 있는 안전자산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충격이 이제는 단순한 조정을 넘어서 구조적인 불안까지도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현금성 자산으로 피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 데드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과연 우리 시장은 또 어떤 타격을 입게 될 것인지 조금은 불안해지는 시점인데 추가적인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는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을 향해서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들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군사작전 축소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라는 무언가에 조금 기대감을 주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180도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시장이 또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도 어제 아침에 즉각적으로 $2,000가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안에서는 2억 5,4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일단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요, 처음으로 민간 에너지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입니다.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조금은 맞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내일까지 조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극적으로 또 긴장감이 완화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도 조금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국내 안에서 규제와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국제 정세가 불안한 와중에 이 국내에서는 규제와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죠. 그런데 가상자산 소득세를 놓고 폐지를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 존폐에 대한 논란에 다시금 지금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소득세를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형평성 그리고 실효성이 존재합니다. 일단 주식 등의 다른 투자 자산과는 다르게 이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 이용이 늘면서 거래 정보를 조금은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도 지금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세청은 이미 과세 시행을 전제로 준비에 조금 돌입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요. 과세 기준이 미비하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세와 관련해서도 조금은 변화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직접적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또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6만 7천 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앞자리를 7로 잠깐이나마 바꿀 만한 반등의 여지가 있는지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9%, 2% 가깝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2천 달러 위에서의 움직임은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을지 이더리움의 관점에서도 살펴봐야겠고요. XRP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죠. 2.3%의 하락률 보이면서 1.4달러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거기를 이탈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방송에서는 90달러를 사이에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86달러까지 밀려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을 중심으로 시장 전반의 하락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회를 영영 놓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세세한 의견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3월의 넷째 주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또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김상수 팀장입니다. 일단은 이제 한 주 동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가곤 했었는데 그런 핵심적인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대응이 되었을 거라 생각 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뉴스 없이 그냥 이제 거래소만 보면 이제 실시간 대응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기대 심리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또 위축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오늘 한번 제가 잘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차티스트라고 하죠. 이 차트만 보면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기술적으로만 대응하기에는 조금 녹록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으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조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한 내용들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안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가장 조금 화두기는 하겠지만 지난주에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었잖아요. 좀 되짚어 봐야겠죠. 맞습니다. FOMC에서 저희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었고 이사록에서도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코멘트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오늘 중으로 이제 파월이 6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확정을 좀 멘트를 가진 것 같습니다. 네. 2%대에서 현재 27%대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PPI 까지도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또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결국에는 거시적 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이 지정학 이슈들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이제 비트코인이 채집 기회를 잘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저희가 자고 있는 새벽에 네. 이란 전쟁을 좀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게 종전을 할 거라 했다가 이제 갑자기 또 발전소를 터뜨리겠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서는 지금 이제 발전소가 파괴될 경우에 이거를 완공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취소하겠다, 계속 막아두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래 돼버리면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다양하게 저희가 동아시아에는 이게 정말 큰 이슈입니다. 네. 미국은 이제 좀 버틸만한 덕목이 있는데 셰일가스도 있고 자기들의 생산한 원유도 있기 때문에 버틸만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장을 떠나서 뭐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좀 이제 힘을 받지 못하고 하락을 염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8시간 이내에 무언가에 조금 개방하는 듯한 제스처가 안 나오면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데드라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일 아침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점에 조금 전후해서 우리 시장도 좀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랑 이제 이란과 전쟁 속에서 비트코인이 처음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뭐 올라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된다.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직 뭐 팩트적으로 뭐 암호화폐 뭐 베리굿 이런 말도 없지 않습니까? 뭐 클라리티 법안도 지금 4월 달에 또 지속이 된다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뉴스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국내 뉴스보다는 해외 뉴스가 더 빠르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한 2~3시간 뭐 많게는 6시간, 7시간 빠르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보방 들어오신다면 뭐 실시간 뉴스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이란을 좀 세게 타격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락을 염두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 자료로 나가고 있는 핵심 뉴스들을 봤을 때 좋지 않은 내용이 거의 대다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약간은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게 이제는 이 자산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조금 결론이 났잖아요. 사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우리 시장이 조금 환호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시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인지 정말 맞습니다. 묻히다시피 지나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뒤늦게라도 조금 다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긴 한 걸까요? 자산은 증권이 SEC에서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 지금 수많은 이제 알트들이 이제 처음에는 소량으로 이제 들고 있다가 이제 이제 회사에서 네. 그 다음에 상장시키고 나서 계속 락업을 풉니다. 그러면서 알트 코인들이 많게는 98% 거의 99% 가까운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많이 풀리는 만큼 가격을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볼륨들이 계속 뭐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으로 또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비트코인으로도 만약에 또 가다가 또 멈추고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이제 지금 남아있는 알트코인들은 지금 정말 뭐 계속 락업을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저시총 자발트는 건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증권으로 분류되었던 알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은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러한 시총 탑10 코인 뭐 위로는 조금 건드리지 않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휘청거릴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도 기분 좋게 조금 좋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시장을 꼼꼼하게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시장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날 때 이때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정말 이런 얘기가 너무 야속하게도 딱 들어맞는 시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조금 취해봐야 될지 어느 정도나 더 긴장을 하면서 걱정하며 살펴봐야 되는지 이제 차근차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도미넌스도 항상 유익 있게 살펴보시는데 이 도미넌스로 보는 우리 시장의 지금 시점은 어떨까요? 일단은 도미넌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 알트코인 뭐 도미넌스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렇죠. 비중이 지금 현재 뭐 58%포인트 있는데 결국 이제 이거를 이제 봤을 때는 도미넌스를 이용해서 이제 보통 60대 뭐 70대 이럴 네. 경우에 올라갈 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옵니다. 근데 지금 58%대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 최근 들어 몇 주간 뭐 도미넌스가 진짜 비트코인과 커플링을 두면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알트코인 지금 매집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알트코인이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의 하락을 좀 막아주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봅니다. 오. 그러면서 이제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이 뭐 커플링이 뭐 계속 되어 준다면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큰 하락을 좀 막아주지 않나 이런 오. 느낌을 뭐 들긴 하는데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데드 크로스에 뭐 직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옆에 있습니다. 보시면 도미넌스가 이제 저희가 이제 2024년, 2025년 좀 불장이라고 했던 뭐 짧게나마 왔겠지만 네. 이제 결국에는 크게 올라갔던 코인들은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시면 이제 보통 60%대입니다. 오. 60%, 66%대의 포지션을 이제 올라가고 나서 하락을 하고 이때 계속해서 저희 알트 코인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앵커님이 보셔도.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 옆으로 눕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오히려 알트들에겐 좀 좋은 걸까요? 좋은 거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려가면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 가지고 네. 이거를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네. 안 좋습니다. 옆으로 일단은 계속 횡보해 주는 게 좋고 만약 상승을 했을 때 네.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올라가는 데까지 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11월, 12월 네. 이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고 내년 3월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알트코인 하락장은 무조건입니다. 지금 오히려 한 58, 59 이 언저리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60을 돌파를 했다가 떨어질 때 그때가 오히려 알트들에게는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역대급 불장이 또 오게 되려면 이 고점을 또 66포인트를 뚫어야 됩니다. 오. 뚫고 70, 뭐 80, 그래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트코인들은 여기서 마이너스 최소 40%입니다. 그쵸. 이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때가 저점이라 생각되는데 보통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고 사람들이 저점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방향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상승을 하기까지는 알트들이 조금 힘든 시기를 많이 거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일단 우리가 바라는 알트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예측해봤죠. 지금은 58에서 59 정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알트의 불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위로 올라선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까지 나타나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60 위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알트들이 조금 부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트에 조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신 분들, 특히나 메이저가 아니라 조금 중소형 쪽에 많이 자금을 넣어두신 분들이라면 변동성이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미넌스 만나봤으니까 비트코인의 실시간 가격 움직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부터 조금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이제 차트도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있고 달러 인덱스도 있고 테더 도미넌스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청산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CME 갭도 있습니다. 네. CME 갭이 이제 아침 7시에 이제 뭐 주말이 끝나면 개장을 하는데 7200달러 선에서 이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 한번 반등이 좀 크게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라인까지는 조금 갭을 메우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67,600선에 그쵸. 있는데 뭐 이제 2,000달러 정도는 올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다는 거에 좀 반등을 좀 기대는 해봐야 되겠고 현재 뭐 지금 제가 뭐 다른 또 투자 자산들의 가격을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른 투기 자산들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좀 멋지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재 지금 중요 지지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지라인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65,000달러 선입니다. 65,000달러 선을 좀 이제 잘 지켜줘야 되고 좀 이거를 좀 이제 이탈을 한다면 뭐 62,000. 네.
그렇습니다. 62,000까지도 열어보셔야 되고 이 앞전처럼 빅숏이 나오지 않게 최대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방어를 잘 해주고 뭐 테더도 좀 떨어져 주면서 좀 방어를 좀 해주길 정말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한 주입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앞자리 7로 잠깐이나마 바뀔 가능성은 있다. 갭을 메우기 위해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신데요. 어디까지나 잠깐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타난다면 그때 내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을 발빠르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조금 기회를 잡기 어렵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꼭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라면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지 여기에서 조금 힌트 얻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은 뭐니 해도 조금 현금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주 새마녀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모든 옵션과 뭐 지수들이 겹치는 날이고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다시 리밸런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은 기업들도 현금을 좀 보유를 하거나 이제 뭐 안전자산으로 돌파를 뭐 많이 이동을 하긴 하는데 네. 저희도 일단은 현금을 보유해야 됩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은 많이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최소 0.1개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뭐 50억 간다, 뭐 70억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많게는 한 개도 뭐 지금 1억 가까이 가는데 최소한 저희 보시는 분들은 0.1개라도 좀 평생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전혀 팔지 않아야 되는 가격. 매도가를 좀 많이 높게 지정해 놓고 이제 좀 보유를 해 보셔야 되고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큰 하락 이후에 계속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리플이라든지 솔라나의 저점이 나온다면 뭐 네. 1,400원, 뭐 저는 솔라나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 한번 매수를 걸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지금 이 전쟁 이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AI가 아니고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도 정말 괜찮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계속 이제 클라리티 법안 4월에 이제 뭐 이제 상원 의원과 뭐 이제 합의점이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 섹터들이 많이 좀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로 뭐 움직이고 뭐 남는 자금이 있으면 밈 섹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은 30%에서 40%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에 있는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제 100%로 들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해외 거래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신데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힌트를 얻어볼 만한 알트코인들이 있다 짚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은데 여기서 회사지 않습니까? 알트코인을 만드는 개발자들이라든지 회사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더라든지 솔라라든지 많은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고 많은 나라들과도 뭐 은행들과도 이제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하이프입니다. 하이프 국내 거래소에 없습니다.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옆에 보시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된다는 점, 장점. 국내에 상장이 안 된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5만 개 정도를 어떤 코인을 예치를 했는데 벌써 10,000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쏠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변동 금리라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프, 펌프, 스카이 이거는 이제 지금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이 화면을 뭐 캡처해 보시고 아니면 정보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 여기서 이제 정말 프로젝트가 활발한 알트코인들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조금 간략하게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 오늘의 코인에서 여러 번 나왔던 코인인데 저도 지금 한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온다면 정말 조금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는 펌핑이 이제 앞서 나왔던 가격 여기 말고 이 고점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점은 가기 힘들어도 앞선 부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많게는 30-40%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마찬가지로 자세한 타점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